아리랑 식당. 여기 온 이유는 촬영 장소를 찾다가 여기를 오게 됐어. 원래 여기서 과자랑 음료수도 팔았어. 안 판대. Anyhow, coffee, tea. 티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왜요? 내 목이 지금 계속 티를 갈구하고 있어. 목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다리도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럴 때는 심신 안정을 위해서 차를 마셔야 됩니다. 영국 사람들도 차를 진짜 좋아했어. 처음에는 사실은 귀족들만 지내만 좋은 거를 마시긴 했어요. 좀 귀족들만 먹었는데 1760년 산업혁명 이후에 차가 대량 생산됨으로써 이제 서민들도 나도 하고 싶어. 서민들도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 소비량이 급증하겠죠. 너무 많이 마시니까 어떻게 중국한테, 그 당시 청나라한테 차를 수입해서 와요. 그런데 수출할 건 별로 없고 영국의 은, 실버만 지금 중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왜냐면 차를 은으로 사니까 왕서방이 지금 은만 모으고 있었어. 1780년도 영국이 이 상황을 고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아편을 활용하게 됩니다. 아편. 인도가 아편을 재배해서 그걸 중국에다 팔아. 그래서 인도가 중국에서 받아온 은을 영국이 먹어. 영국은 인도한테 너네도 옷을 한번 입어봐라. 그래서 면 제품을 주기 시작해요. 은은 자기가 갖고 면 제품을 주면서 옷 입고 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니크로 자라. 이게 바로 삼각무역이야. 여기서 아편이 뭐냐 궁금하시죠? 아편은 최초의 진통제로 알려져 있죠. 양귀비라는 꽃에서 나오는 거야. 양귀비가 예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식물. 그렇죠? 양귀비 꽃이 피고 나서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거기 안에 시방이 있어. 시방세 할 때처럼 그 시방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나 요즘에 열받은 일이 너무 있어. 아기를 안고 걷다가 그 시방새가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넘어졌어. Anyhow, 그치? 시방이 생겨. 그걸 칼로 째면은 집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말려서 모으면은 아편. 그게 바로 아편입니다. 곰방대 같은 데 끼워서 피우는 거죠. 아편 넣어가지고 이렇게 피는 거야. 근데 그 아편에는 10% 정도의 모르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진통제죠. 모르핀이 통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렇게 착 해가지고 하는 거야. 저도 얼마 전에 발가락에 마취를 2번 했어. 너무나 아팠죠. 엄지에다가 마취를 하고 발톱을 잘랐어.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다음날 소독하러 오세요. 왜냐면 약을 처방을 해야 되니까 다음날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 여튼 그런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편인데 이게 사실은 많이 하면 중독이 됩니다. 어딕티브 돼. 이 마약이 왜 위험하냐면 다른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쾌감을 낮춰버리는 거야. 왜? 이 마약을 함으로써 느끼는 쾌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오지. 여러분 마약하지 마세요. 여튼 중국이 아편을 수입하면서 전 국민 4분의 1이 아편에 중독이 됩니다. 어떡하니? 아편 굴이라는 데 가가지고 아편 피고 누워있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야. 자고 있어도 나라 지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 그리고 정치인들도 they were addicted to drugs. 나라 전체가 앙조가 뜬 거지. 그러다가 1839년이 됩니다. 청나라 말기의 정치가 직서, 임직서. 형님의 얼굴을 보면 이마에 no mercy가 쓰여있어. 자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꼭 학주야. 그분 앞에서 치마 길이나 이렇게 가방 진짜 no mercy라는 학주가 있었어. 그때 진짜 그 새끼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나는 정말 거의 찐따같이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갑자기 내 가방을 여는 거야. 교문 앞에서 담배 있는지 확인하려고. 야, 내가 무슨 먹을 거밖에 없는데 천하장사 있잖아. 소세지 이런 거. 그거밖에 없는데 내 human student rights를 되게 침해받는 느낌이 들었어. 그때. Anyhow, 직서 형님이 이렇게 학주 같은 분이 있었어. 올곧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 이름 자체도 칙이야. 딱 서있어. 칙.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거야. 이러다간 다 죽어. 우리 청나라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 칙칙해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광저우로 갑니다. 광저우가 무역의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광저우로 달려갑니다. 당시 그 외국배에 아편 2만 개가 있었어. 직서 형님이 2만 개 아편을 어떻게 했을까? 2만 개가 아니라 2만 상자 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2만 상. 그 스케일이 장난 아니야. 중국은 진짜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쿠팡에서 중국 옷을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스케일이 장난 아니게 냄새가 엄청 많이 맨 옷이 왔어. 그리고 내가 사실 취소를 했는데 배달이 온 거야.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오버사이즈를 시켰는데 타이트한 게 온 거야. 그리고 난 이미 취소를 했어. 그래서 취소를 해가지고 쿠팡 측에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중국 친구가 나한테 카톡이 온 거야. 씨발 새끼 막 슝팡팡 뭐 영어로 욕을 보냈어. 나한테 왔어.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내 중국 룸메이트도 있었어. 정말 좋은 친구였어. 뱀 장기도 먹고. Anyhow, 그러니까 2만 상자를 버리고 바다 신한테도 기도를 했대.
마마샤. 그러니까 영국이 좀 화가 난 거야. 왜 버리냐 이 씨발 새끼들. 영국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자국민 보호와 이익 수호를 위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던 거야. 그 당시에 여당은 국익 관점에서 전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반면에 야당은 뭐라고 했냐면, 야당은 뭐 하려고 하면 딴지 거잖아. 야당은 전쟁 자체가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표결에서 의회는 271대 262로 전쟁을 승인합니다. 전쟁을 승인해줘요. 1840년 영국이 중국에 쳐들어갑니다. 좀 멀었을 거야, 배 타고. 이게 1차 아편 전쟁입니다.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졌어. 왜? 마약이 쪄들어 있었나 봐 이미. 그리고 힘도 다 빠져. 그때 청나라 부사령관 양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양방 쌍방울 할 때 양방. 양씨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놈들의 대포는 양의 기운이 극대화된 것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가득한 여성의 오줌을 싸라. 어디를 향해? 성벽에 발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을 잡는 데는 호랑이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짜 호랑이 말고 호랑이띠 지휘관들로 앞장 세워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오늘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에요. 그쵸? 호랑이띠. 여러분 무슨 띠? 띠로 요즘 얘기 안 하죠. MBTI로 얘기하죠. 이렇게 여자 오줌을 막 성벽에 바르고, 호랑이는 진짜 푼 게 아니고 호랑이띠 사람을 앞장 세워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영국 군함 가파위에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이 이래요. 아편값이랑 전쟁 비용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의 그 광저우 무역 포트만 개방하지 말고 상하이나 5개 되는 그 포트를 다 오픈하라. 아편을 막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까지 내놓으라고 했어요. 홍콩, 그쵸? 홍콩 짬뽕까지 내놓으라고 했어. 홍콩하고 중국하고 홍콩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다르죠. 중국어 쓰긴 하지만 홍콩이 세계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영국이 가져갔기 때문이죠. 어쨌든 5개 항구도 개방하고 영국이 중국한테 아편도 팔고 다른 면제품도 팔고 하는 게 돈이 좀 솔솔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10년이 지나도 영국은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면제품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아편도 중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되기 시작함으로써 영국 거를 안 쓰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그 반면에 영국 사람들은 서민들까지 포함해서 이 차에 환장을 해서 차의 그 수요가, 그게 디마운드가 굉장히 계속해서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만 하고 수출은 적어진 거죠. 그래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전쟁 한번 더 하려고 뭔가를 이렇게 썸 타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1856년 에로호 사건이 터집니다. 그 에로가 아닙니다. 그냥 영국 배 이름이 에로호예요. 이 에로호가 중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중국 관리가 지금 해적 색출을 하고 있으니까 닌자와 깐풍기 잠깐만 써봐 라고 하면서 에로호, 영국의 배를 수색하게 됩니다. 근데 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국의 그 국기, 대영제국 국기를 끄집어 내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 그냥 그렇게 했어, 그럼 괜찮아.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피부색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너네 감히 우리 대영제국의 깃발을, 근데 전쟁거리는 아닌데 그거를 건덕지 삼아서 영국이 2차 아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마침 중국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몽주르, 주마벨, 권주현 형님들도 화가 나서 프랑스도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 미국도 연합국으로 같이 참전하게 됩니다. 다 달려드는 거 진짜 개떼처럼 달라뜨렸어. 그죠, 중국 애들한테.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땅덩어리도 넓고 애들도 세 보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1차 아편 전쟁에서 지는 꼴을 보고 나서 주변 국가들이 저 나라 점령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우리도 동참을 하자. 사실 그 속마음에는 그 나라를 차지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다들 그래서 떼거지로 중국에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가냐? 중국 수도 베이징의 관문인 텐진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이 거기에서 체결이 돼요. 조약 참 많이 맺죠. 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전쟁 치렀던 돈을 내놔라. 그리고 10개 항구를 개방하라. 뭐 참 항구가 많아, 그 나라는. 또 이런 조항도 넣었어. 서양 외교관이 베이징에 상주 가능하게끔. 뭐 그전에는 없었나 봐. 근데 베이징에 상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지켜보고 keep an eye on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조약에 의하면 서양 외교관만 베이징에 상주 거주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외국 군대는 베이징에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 뭐야, 이때 원래 자기네 사이 안 좋은데 이때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 외교관들을 지키겠다며 군인들을 베이징에 가게끔 합니다. 바빠.
드라마 볼 시간도 없이 항상 막 돌아가고 있어 진짜. 그래서 중국은 또 베이징 자기네 수도만큼은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빴죠. 중국 애들도 지금 전쟁 배상값도 해줘야 되고 계속 싸움 일어나고 지금 바빠. 그 와중에 교섭을 진행하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야 너네들이 우리 데리고 있는 포로들 줘라 릴리스 하라 다시 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이고 없는 거야. 중국 애들이 이미 처형을 시켜버린 거야. 없어, 포로가 없어.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우리 영국과 프랑스가 너무 빡 돈 거야. 빡 돌아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원명원에 가서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온갖 야만적인 일들이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탈, 강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서양 애들이 많이 했다라고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에 중국이 넋이 나갑니다. 우리 원명원까지 너네가 보물 다 가져가고 너네 뭐니 넋이 나가서 1860년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자 이러면서 That's the end of the war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조약에는 아편 무역이 완전 합법화되고 10개의 항구를 여는 거, 전쟁 배상금도 내야 되고 전쟁 배상금 도대체 몇 개를 내야 되는 거야. 그쵸? 이쯤 되면 안 내낼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어. 기독교 포교 허용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베이징 조약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여전히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서 전쟁에 같이 참여한 러시아는 별거 안 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중재한 대가로 연해주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인 거야. 그때부터 한 100년 정도 중국이 세계 많은 국가들의 그냥 동네 북이 됩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치고 또 얼마 후에는 또 청일 전쟁도 일어나죠. 일본한테 패배를 또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은 아편 마약하면 25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너무너무 싫은 일이야. 그래서 중국 자체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사형을 시킵니다. anyhow, 그 욕심은 화를 일으키고 화는 마약을 일으키고 우리가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도록 할게요. Then everybody have a lovely, jubbly day. Bye!